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의 최대 현안은 이미 무너진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정부 당국이 나서서 부실 금융 문제 등을 해결해주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지만 의외로 부동산 붕괴의 파급 효과가 국가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이 당국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중국 공산당이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3년 전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금융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런 정책의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가계 자산을 파괴하고 역외 채권 시장을 망가뜨렸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초위기로 몰고 간 주범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 부동산 붕괴가 중국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10개 부분에 걸쳐서 도표로 제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판매는 지난 2021년 18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3,313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은 중국 최대의 산업이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등의 정책이 실행되고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와 손보기가 본격화되면서 이 부동산 산업은 완전히 고개를 떨구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무려 23%에 해당되는 4조 9천억 위안이나 급감을 하면서 1998년 이후 최대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블룸버그는 올해도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1조 8천억 위안으로 12.8% 정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12조 2140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었던 2021년에 비해서 무려 33%나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시장 위축에 더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라 홀딩스의 루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침체된 부동산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가 추가로 하락 국면으로 빠져들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도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면 부동산 부분의 매출이 앞으로 약 10조 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2021년에 비해서 무려 45% 정도 감소한 것이고 중국 경제 생산량이 현재 규모의 절반 정도 있던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이젠 정반대로 성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 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여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중국 전 산업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 대해서 중국 헝다그룹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저명한 거시 분석가 렌 제핑은 부동산은 중국의 60개 이상의 부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파급 효과는 자원 및 건축자재와 같은 업스트림 산업부터 가전제품 및 임대를 포함한 다운스트림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활동은 2015년 중국의 7% GDP 성장에 약 1.6%포인트 기여한 반면에 작년에는 약 1.3%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매출의 대대적 위축은 비구 위안 등의 대규모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를 불러왔고 이는 다른 기업들의 재정에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2022년에 1조 4,700억 위안 급감한 뒤 이어서 올해도 11개월 동안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를 이끄는 이른바 삼두마차 중 하나인 고정자산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 중에서 30에서 40% 이상을 차지했던 부동산 산업이 6.15 치달으면서 토지 판매 수익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23% 감소했던 수입은 올해 첫 11개월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2021년에 도입한 토지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다면 토지 및 부동산 활동으로 인한 정부 수입은 3조 1천억 위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이례적인 예산 수정과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포함한 추가 재정 부양책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사들의 채권은 2020년 중국이 부동산 부분의 대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3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높은 보상금과 극히 드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가장 인기 있는 채권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건설업체가 발행했던 중국의 역외정크 등급 채권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비슷한 규모의 미국 부채는 7%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부동산 개발자의 채권 시장은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채무 불이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2월 11일 기준 133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주가는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12월 중순 현재 중국의 10대 민간 부동산 건설업체는 2020년 1월 초 이후 84%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총 1조 1000억 홍콩 달러, 한 166조 6366억 원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 조치가 지금까지 주택 판매를 되살리는 데 실패한 후에 부실 건설업체의 추가 부실 문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GS CIMB 증권의 중국 및 홍콩 리서치 책임자인 레이몬드 챙은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에 더 많은 민간 개발업체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여전히 우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기존 주택 가격은 2021년 7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만 따진다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락은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주택 가격이 5% 하락하면 총 19조 위안의 주택 자산 손실이 발생해서 가계 소비가 최소 4,300억 위안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시장의 위축에는 일자리 감축으로 인한 영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부분의 붕괴가 가계 지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중 일부는 3대 레드라인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직원 수를 80% 가까이 줄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건물들은 한때 중국 최고 보호 중 한 명으로 꼽혔고 중국 헝다그룹의 후이카이에는 마인과 경쟁하면서 한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 말 이후에 부동산 건물들의 재산은 최소 970억 달러 감소를 했는데 이는 주로 회사의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제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서민들의 시위가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중국 반체제 시위 모니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시위가 1,8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3분의 2는 주택 구매자가 프로젝트 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문제에 항의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 시위 7건 중에 1건은 이전 시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에서 지역 시위가 특별히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금방 소멸된다는 점에서 이 지속적 시위의 발생은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지난 20일
일본의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2027년쯤이면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소는 203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18개 국가의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2027년이면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어서 중국 당국은 부동산 위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잘 나가는 성시조차도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정 위기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댄다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결국 중국 국민의 부를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금융기관은 모두 국영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금융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닥치게 되면 당장 중국 경제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중국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